네, 전류에 의한 자개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가 자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석에 의해서 자석에 의한 자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해서도 자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발생하느냐면은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자석이 있을 때 N극, S극이 있으면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발생하죠. 그러면 잘 보시면 얘는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죠. 자개는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회전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기력선이라 그래요. 자기력선. 잘 보시면 자석에 의한 것도 이렇게 회전을 하고 전류에 의한 것도 이렇게 회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자개를 혹은 자속을 전기 기기 과목에서 많이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자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 조절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자석은 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끄고 싶다고 끌 수가 없죠. 자석이니까. 근데 이 전류에 의한 자개는 내가 전류를 더 큰 값을 흘려주면은 여기에 발생하는 자개도 더 커질 것이고 전류를 끊어버리면은 자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기 기기 과목에서 실제 전기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전류에 의한 자개를 자석에 의한 자개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에 의한 자개를 봅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개인데 우리 1장에서 벡터를 공부했죠. 벡터. 그러면 벡터에는 크기뿐만 아니고 방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전개 같은 경우는 전하에서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나가죠. 그런데 얘는 직선적으로 나갑니다. 발산해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크게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가 자개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을 합니다. 맞죠? 회전하기 때문에 각 지점의 방향과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전개 부분보다 자개 부분에서는 좀 더 벡터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전류에 의한 자개를 공부를 하는데 먼저 그 자개의 방향, 그 다음에 크기 두 개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방향은 우리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앙오,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인데 그 전류가 무한전류면 우리가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무한전류면 유한전류,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만 흐르는 전류라고 하면은 유한전류라고 하죠. 유한전류 때는 우리가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비오-사바르.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시험에서 전류의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무엇이냐라고도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전류에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이 무엇이냐 이렇게 법칙의 이름을 묻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방향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크기인데 무한전류일 때는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 유한전류일 때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주된 내용이 첫 번째,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
앙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무한전류일 때 앙페르의 적분 법칙, 유한전류일 때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공부를 하고, 먼저 첫 번째 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보세요. 지금 전류에 의한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보세요. 이렇게 위로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흐르는 거 왜? 보세요. 전류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땅속에서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른나사 법칙이라 그랬죠. 오른나사 법칙. 제가 나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 잘 보세요. 이거 나사입니다. 흔히 보시는 나사요. 보세요. 나사를 우리가 지금 벽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보세요. 뭐가 보여? 나사 머리에 십자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전류가 벽 속으로 들어간다고 땅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벽에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점 하나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나사 법칙이요. 우리가 나사를 넣을 때, 박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박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간다고 하면은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똑같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반대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 방향을 어렵지 않죠. 우리가 제가 자석을 할 때도 그랬고 자개는 회전한다 그랬습니다. 회전.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전류가 직선적으로 흐를 때 그 자개의 방향은 오른손을 갖고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개의 방향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근데 자석을 제가 만들어서 쓴다 그랬죠. 우리가 영구 자석을 쓰면은 크기 조절도 어렵고 그 다음에 오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를 가지고 자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세요. 이런 철심이 있습니다. 이 철심에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고요. 여기에 전기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직선으로 흐를 때는 다시 전류가 직선으로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코일에는 전류가 꾸불꾸불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네 손가락의 방향, 꾸불꾸불한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흐를 때와 반대의 손가락 바꾸면 됩니다. 직선으로 흐를 때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지금 전류가 이렇게 꾸불꾸불 흐를 때는 전류가 네 손가락이고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방향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 방향이고 어떻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요? 나가죠. 얘가 N극입니다. N극. 그럼 가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발생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죠. 얘가 S극입니다. 그럼 얘가 뭐요? 우리가 영구자석 혹은 막대자석을 사용하지 않고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만들어 쓴다 그랬죠. 이게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류가 직선적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전류를 꾸불꾸불꾸불 함께 감으면은 지금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고 싶다. 그럼 극성을 바꾸면 되죠. 지금 만약에 극성을 바꿔서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면 얘가 N극, 얘가 S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전류 크기를 크게 하면은 이 자석의 세기도 만들어진 N극, S극의 세기도 더 커질 것이고 내가 이 전원을 차단하면 자석의 성질을 잃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 전기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이에요. 교재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자석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전자석이죠.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 이거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의 원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감아서 사용합니다. 솔레노이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감은 것 있죠. 이런 식으로 감은 것을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이렇게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하는데 솔레노이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긴 게 있는데 얘가 무한히 감겼으면 무한 솔레노이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감아요. 이렇게 감으면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둥글게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라 하고 전자석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전기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전자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석은 솔레노이드 밖에 자력성 분포하는 한 개의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개와 같은 것이 되고 막대자석과 동일한 기능을 하겠죠. 양단의 N극과 S극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석을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앙페르의 오론나사 법칙입니다. 이건 전기기기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전기자기학에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요. 전기기기 과목 가셔도 이것 갖고 시험 출제가 됩니다. 네, 꼭 좀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크기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전류에 의해서 자개가 만들어집니다. 전류에 의한 자개. 그러면 크기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한 전류일 때 똑같이 앙페르입니다. 앙페르 혹은 암페어 혹은 앙페르라 그래요.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입니다. 말은 좀 어렵죠. 주회 적분 법칙. 근데 어렵지 않아요. 주회 적분이 뭐냐면 적분을 하는데 한 바퀴 돌면서 주회한다는 겁니다. 주회 적분은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한일 때는 비오사바르입니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원래 비오트, 사바트 해서 두 명이 이 법칙을 함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무한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를 구하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한이 더 쉽고 무한이 더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실 건데요.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의 크기는 무한전류가 흐를 때가 유한전류가 흐를 때보다 굉장히 더 쉽습니다. 네, 그 법칙이 뭐냐?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입니다. 요 기호를 사용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흐르면 앞에 됐죠? 이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발생하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원형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의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하면 델타 L. 굉장히 작은 길이. 그래서 델타 L인데 델타 L1.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자기장이 3개 있겠죠. H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같으면 지금 얘가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은 실제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이렇게 흔다고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L1에 H, 그 다음에 이 부분은 L2에 H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L1의 그 길이에 H의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L1H 플러스 L2H 플러스 L3H 즉 요거를 다 더하면 그것이 뭐다?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다 더하면 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좀 더 멋있게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H의 DL을 모두 적분하면 이것이 뭐다? H의 모두 적분인데 얘가 동그랗게 한 바퀴 돌면서 적분하죠. 그래서 얘를 주해 적분이라고 합니다. HDL. 이것이 전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이 별거 아니에요. 즉 지금 요 부분 H 다 더하면 한 바퀴 돌면 다 더하면 그것이 전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앙페르 주해 적분 법칙에 대해서 교재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무한 전류에 의한 자정의 세기를 구하는 법칙입니다. 무한 전류에 의한 자정의 세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미 폐곡선에 대한 H의 선적분은 자개의 DL이 뭐예요? 선적분이죠. 선적분은 이 폐곡선을 관통하는 전류 I와 같다라고 해서 인테그랄 HDL은 I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돈다고 해서 여기 동그라미를 쳐줘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류가 둘, 셋, 넷, N번 흐른다. 이 전류가 N번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NI가 되는 거죠. NI.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 이게 공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H, DL이 I다. 혹은 N번 흐르면 NI가 되는 겁니다. NI. 근데 제가 자개의 세기 단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암페어 퍼 미터가 아니고 암페어 턴 퍼 미터라 그랬죠. 암페어 턴 퍼 미터. 왜? 지금 보시면 NI입니다. 전류가 N번 흐르게 되면은 NI가 되죠. 그러면 NI는 I의 단위가 암페어, N은 뭐다? 몇 번? 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암페어 턴이 되는 거죠. NI의 단위가 암페어 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HDL 하면은 적분하면 뭐가 된다? HL이죠. HL은 NI. HL은 NI.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세기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입니다. 따라서 H는 뭐다? H는 L분의 NI가 됩니다. 그럼 뭐 단위 뭐예요? NI. 뭐라고 해서 단위가 암페어 턴. 길이 L의 길이 뭐예요? 단위 미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기의 세기 단위를 암페어 턴 퍼 미터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개 뭐라고 했어요? 전개는 단위가 볼트 퍼 미터. 자개는 암페어 퍼 미터가 아니고 몇 번 턴이 있을 경우를 고려해서 몇 번 감겼다는 것을 고려해서 턴이 들어가서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이런 무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색이 구하는 앙페르의 주회적 분법칙 공식 있죠. 지금 얘가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일반적인 공식이요. 그리고 이 공식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H는 L분의 NR 이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먼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구할 것이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색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요.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색이. 그러면 조금 전에 그렸던 거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I가 그릴 때 예를 들어서 R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색입니다. 그럼 얘 어떻게 구한다는 거예요? H는 L분의 I를 할게요. 지금 전류 하나만 흐르니까 L분의 I. 전류가 N번 있으면 NI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I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L분의 I입니다. 그러면 L은 뭐예요? L은 지금 R이 아니죠. L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였죠, 이거.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럼 얘 뭐예요? 반지름이 R인 이 원의 길이가 L입니다. 이 L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L은 이 원의 둘레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R일 때 L은 얼마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그래서 2파이 R분의 I의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예, 꼭 기억해 주세요. 무한 직선 전류일 때 이 R 미터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다. 네, 너무 중요하죠. 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도체 내부에 균일하게 전류 흐를 때 균일하게 때 자기의 색입니다. 얘는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얘가 도선입니다. 도선. 여기 전선을요. 전류관의 전선을 확대시킨 겁니다. 전선을 확대시키면 이런 원통이 되겠죠. 그랬을 때 도체 내부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때 내부의 자기의 세기를 구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부의 자기의 세기를 HI라 하고 외부의 자기의 세기를 H라고 합니다. 외부는 당연히 얘하고 똑같겠죠. 외부는 무한 직선 전류와 동일하게 2파이 R분의 I입니다. 여기에서 거리 Rm 떨어진 점의 자기의 세기는 무한 직선 전류와 동일한 거예요.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 R 떨어진 점이요. 이 R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 구해볼게요. 2파이 R분의 내부의 전류입니다. 내부의 전류. 그래서 I 다시 여기에 거리 R일 때 이 지점에서 자기의 색이 얼마냐? 2파이 R분의 I 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I 다시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보세요. 균일하게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면전류 밀도가 같겠죠. 면전류 밀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반지름이 A라고 합니다. 반지름이 A. 그러면 요 면적의 전류 밀도와 요 면적의 전류 밀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요 면적의 전류 밀도는 뭐예요? 파이 R 제곱분의 I 다시. 그 다음에 그것과 균일하게 그러니까 요 면적 얼마? 파이 A 제곱분의 흐른 전류 I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전류가 균일하게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류 밀도와 이 부분의 전류 밀도가 같습니다. 그러면 I 다시는 어떻게 돼요? I 다시는 약분이 되고요. 약분되고 어떻게? I 다시는 A 제곱분의 R 제곱 I가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합니다. 2파이 r분의 i 다시 얼마? a제곱분의 r제곱 r. 예. 그럼 얼마? 약분 하나 되니까 2파이 a제곱분의 r. 지금 보시면 r이 미터고요. 얘가 미터 제곱이죠. 미터 제곱이니까 암페어 턴 퍼 미터. 당연히 단위는 동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무한 직선 전류를 하더라도 이런 표현, 도체 내부의 전류가 균일하게 흐른다는 말이 있으면 그때는 도체 내부의 전개의 세기는 2파이 A 제곱분의 Ri고요. 외부는 우리가 일반 무한 직선 전류와 마찬가지로 2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네, 이렇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거리와 관련돼서 도체 외부는 자기 세기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는 어떻게 돼요? A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A가 반지름이죠.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자기 세기는 반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거리에는 비례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한 직선 전류일 경우에 세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환상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철심이 되어 있을 때 콜이 환상으로 감겨 있는 겁니다. 솔레노이드가 환상으로 감겨 있는 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럼 얘도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의 세기 H는 얘도 무한이죠. 무한이니까 구하는 공식 L분의 NI입니다. L분의 NI. 그러니까 여기서는 L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이 평균 반지름이요. 지금 얘가 평균 반지름이에요. 여기에서 이까지는 아니고 끝까지는 아니고 여기 평균 반지름입니다. 얘를 우리가 교재에서 R이라고 했을 때 L은 뭐다? 이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 둘레 길이. L은 환상 솔레노이드 이 둘레 길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얼마? 2파이 R이 되겠죠. 원의 한 바퀴 돌려니까 2파이 R. 그 다음에 분의 NI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고요. 네. 그다음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의 세기는 지금 2파이 R분의 NI로서 앞에서 무한 직선 전류와 같습니다. 무한 직선 전류도 전류가 N번 흐른다고 하면은 또 동일한 공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R이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R은 얘입니다. 얘. 평균 반지름이고 무한 직선 전류에 의한 R은 뭐다? 전류가 흐를 때 R 미터만큼 떨어진 점의 거리가 되는 거죠. 요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제가 2파이 R분의 NI라고 한 것 있죠. 이 크기가 어느 부분에 자기의 세기냐? 어느 부분이냐? 보세요. 여기 1번, 중심 1번, 2번, 3번. 이 자기의 세기가 어느 부분의 세기일까요? 예, 답은 2번입니다. 2번. 우리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발생하죠. 자기장 이렇게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은 지금 우리가 자개는 혹은 자석은 어떻게 이 내부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를 도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은 얼마? 여기와 여기는 얼마다? 0입니다.
자개는 이 내부를 계속 도는 거야. 그 내부의 자개의 세기가 2파이 r분의 ni고, 이 내부가 아니고 중심, 이건 중심이라 그래요. 여기 외부, 중심과 외부는 0, 내부는 2파이 r분의 ni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한 솔레노이드입니다. 무한 솔레노이드. 똑같은 솔레노이드인데 얘는 코일이 무한히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없이 계속 이렇게 감겨 있다는 겁니다. 이때 자개색이 얼마? H는 무한이니까 얼마? 기본적으로 L분의 NI를 깔고 가는 겁니다. L분의 NI. 여기서 L은 뭐예요? L은. 여기서 L은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L이 이거 길이라 그랬죠. 그러면 무한 솔레노이드에서 L은 뭐다? 이 길이죠. 이 길이. 솔레노이드 전체의 길입니다. 그래서 무한 솔레노이드에서는 자개의 세기가 L분의 N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L분의 N을 길이당 권수죠. 길이분의 권수입니다. 길이분의 권수에서 우리가 너무 기니까 얘를 N0 I 이렇게 나타냅니다. 암페어 턴 퍼 메타. N0라는 건 뭐냐면 단위 길이당 권수예요. 너무 기니까 전체 권수를 모르고 단위 길이당 권수를 주어지면은 N0I 이렇게 간단하게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N0I가 어느 부분의 자개의 세기예요? 어느 부분? 우리가 이렇게 감으면 자개는 이 내부를 균일하게 흐릅니다. 평등 자장이 발생해요. 내부가요. 외부는 얼마? 외부는 0이 됩니다. 외부는 0. 그래서 무한 솔레노이드의 내부의 자개 세기가 N0I고 여기 외부는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앙페르의 주의 적분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9장에 가면은 맥스웰의 기초방정식에도 그 포함되는 전기 자기학 전체에서 중요한 식인데 적분식을 했죠. 보세요. H, DL은 뭐 R 해서 우리가 적분식을 나타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 형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는 HDL이에요. HDL인데 이것을 우리가 로테이션 HDS 요 공식 생각나세요? 네. 1장에서 스토크 정리입니다. 스토크. 회전의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다. 혹시 잊어먹으셨을까봐 이런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각각의 뭐 회전해서 면 전체를 적분하니까 이것이 이것과 같았다는 거 있죠. 이것이 뭐다? 회전의 면적분이 전체 선적분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스토크의 정리예요. 스토크 정리.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I죠. 전류입니다.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죠. 전류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이요. 그래서 이거 I는 전류 밀도 곱하기 면적을 조금 멋있게 쓰면은 인테그랄 ds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는 이 값도 되지만 뭐다? 전류 밀도 곱하기 전류 밀도의 면적분도 돼요. 면적분.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떼놓고 보시면 보세요. 인테그랄 떼내고 ds 떼냅니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로테이션 h는 i입니다. i. 전체적으로 i예요. 그러면 이 i는 우리가 5장에서
전도 전류 밀도 플러스 변이 전류 밀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전류는 전도 전류 밀도 플러스 변이 전류 밀도. 그럼 전도 전류 밀도는 우리가 KE, 변이 전류 밀도는 뭐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D, 혹은 얘는 다르게 라운드 T분의 엡실론 라운드 E,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의미하는 것은 전류가 회전하는 자계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전류 밀도는 로테이션 H, 회전하는 자계입니다. 지금 좀 전에 했죠? 뭐다? 전류가 흐르면 H, 회전하는 자계가 발생한다.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집약해서 하나의 공식으로 딱 멋지게 나타낸 겁니다. 로테이션 H는 I다.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뭐 스토크의 정리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테이션 H는 I, 뭐다? 앙페르 주의 적분 법칙의 미분형.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무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입니다. 무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 그러면 뭐 남았어요? 유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의 자기. 네, 이렇게 봅니다. 얘는 유도 과정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뭐 유도 과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결과식만 좀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비오사바르 이 두 사람이 합치면서 만든 유한 전류에 의한 자개세기 공식이 뭐냐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I가 흐릅니다. 그리고 요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합니다. 델타 L. 요 부분의 길이를, 요거기에서 요까지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만큼 R미터만큼 있죠. R미터만큼 떨어진 점에 H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미소 길이 D에 델타 L에 의한 자개세기는 DH가 되겠죠. 요 부분에 의한 자개세기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개는 DH가 됩니다. 따라서 DH는 전류가 흐르고 미소 길이 DL에 의한 자개색입니다. 일단 분모에는 9의 면적이 들어가요. 9의 건널비 4파야 제곱이죠. 9의 건널비 4파야 제곱 분의 전류 I에 의한 자개색이니까 I가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전류가 이렇게 하면 뭐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I 크로스 A야 뭐다? R 방향의 벡터입니다. R 방향 벡터에 그리고 거기에다가 미소 길이 DL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의한 자개는 DH는 9의 면적, 9의 건널비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 전류 곱하기 AR은 벡터입니다. R 방향의 벡터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48 네. A 크로스 B는 뭐예요? A 크로스 얘는 우리가 크기가 1이죠. 네. 성분 벡터니까 얘는 크기가 1입니다. 그러면 A 크로스 B는 뭐다? A 크로스 B는 AB의 사인 세타죠. 맞죠? 그래서 I 사인 세타의 DL입니다. DL. 그러면 DH가 이만큼이니까 전체 자개세기는 얘를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인테그랄 DH 하면 얼마? H는 이렇게 되겠죠. 4파 자승분의 I 사인 세타 DL. 이것이 뭐다?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이 공식을 유도하기까지는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시간만 잡아먹고 크게 시험에서는 이 공식 자체만 외우셔도 시험 칠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요거 꼭 좀 외워주시고
그래서 비오사바르 법칙이 이 공식입니다. 단위는 당연히 암페어 턴퍼 메타로서 자기의 세계니까 똑같죠. 네. 그 범위를 한다면 뭐 A에서 B까지라고 한다면 뭐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오사바르 법칙을 이용한 자기의 세기에서 첫 번째로 원형 코일 중심축 위의 자기의 세기. 위. 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유한전류예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봅니다. 이거 2위에.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니까, 뭐요? 얘는 유한전류죠. 딱 여기 한 바퀴니까 유한전류입니다. 이렇게 흐를 때, 이 지점에서 자기의 세기를 구하는 겁니다. 얘를 구하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요게 조금 보기가 더 어려워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요렇게. 그리고, 보세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할게요. 이 거리를 B라 하고요. 이 원형 코어를 A라 합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R이 됩니다. 이 거리가 R이 돼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자기의 세기를 우리가 비오사바르 법칙에 의해서 구해봅니다. 어떻게? 얘는 지금 한 방 삥 돌면서 적분하죠. 그래서 이 둘의 길이가 얼마예요? 반지름 A니까 0에서 2파이 A까지. 0에서 2파이 A까지. 그 다음에 4파이 R 자승분의 I의 사인 세타의 D이라 그랬죠. 맞죠? 그러면 일단 R과 사인 세타를 구해봅니다. R 얼마? R은 피타고라스, 요게 세타예요. 요게 세타일 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R 얼마? 이 길이 얼마?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죠. R분의 A가 됩니다. R분의 A. 따라서 요까지만 제가 써드릴게요. 0에서 2파이 A까지 하고 4파이분의 I에 R제곱이면 R이 얘니까 R제곱은 뭐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B제곱.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R분의 A니까 얼마? R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A를 뒤에 적분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얘가 뭐 적분 잘하시는 분한테는 그게 어려운 거 아닌데 뭐 이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 공식 유도하고 계실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식은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분하게 되면요 2배 A자승 플러스 B자승의 2분의 3승입니다. 2분의 3승의 A제곱 I가 돼요. 이 공식 꼭 좀 외워주세요. 즉 처음 보시면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관연도 문제 풀다가 보면은 자주 접하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있고요. B고 A인데 반지름 A인 원형 코일에서 B만큼 떨어진 축 바로 위 B만큼 떨어진 점이 H입니다. H는 2배 A자승 플러스 B자승의 2분의 3승 분의 A제곱 I 암페턴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네.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친근해지고 예. 시험에서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관연도 문제 풀다 보면은요. 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원형 코일에서 B만큼 툭 튀어나온 이 점은 구하는 공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축 위가 아니고요. 원형 코일 중심 이 지점에 자기의 색이에요. 원형 코일 중심.
우리가 방금 한 거 얘는 뭐냐면 원형콜에서 중심축 위. 그 다음에 원형콜의 중심은 축 위가 아니고 중심은 B가 0이죠. 여기는 B가 0인 지점이에요. B가 0인 지점. 그러면 B가 0을 B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이 되죠. 볼게요. 2배 A제곱에 2분의 3승 분의 A제곱 I 하면 약분이 되고 2A 세제곱분의 A제곱 I 하면 얼마예요? 2A분의 I입니다. 공식 굉장히 간단해져요. 원형 코일 중심은 2A분의 I가 된다.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 자기 세기는 2A분의 I. 얘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예, 기억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유한전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세타만큼은 흐른다는 거. 보세요. 원형 콜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에서 자기색이 얼마? H는 반지름 A일 때 2A분의 I입니다. 만약에 N번 흐르면은 2A분의 NI가 되고요. 여기에서 전류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반지름 어떻게? 세타만큼은 흘러요. 전류가. 그럼 어떻게 해요? 단위를 우리가 이 각도의 단위를 라디안으로 두면은 전체 한 바퀴는 얼마요? 전체 한 바퀴는 2파이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 중에서 세타만큼만 흐른다. 즉 2파이 한 바퀴 중에 세타만큼만 해서 2파이 라디안 분의 세타 라디안. 이렇게 하면은 얼마? 4파이 A분의 I 세타. 즉 전류가 세타 라디안만큼만 흐를 경우에는 자기의 세기는 4파이 A분의 I 세타가 흐른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한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결과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공식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크게 무시험 공부하고 시험 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첫 번째,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해서 보세요. 유한 직선 전류에 의해서 전류 I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세타1, 세타2 이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하면은 이때 이 지점에서 자기의 색 H는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4파이 A분의 I에 4파이 A분의 I에 세타1, 세타2로 나타낼 때는 사인 세타1 플러스 사인 세타2 이렇게 나타내요. 사인 세타1 플러스 사인 세타2는 얘를 우리가 베타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이 각도라면 사인이고요. 요 각도 베타1, 베타2로 하면 어떻게? 4파이 A분의 I에 코사인 베타1 플러스 코사인 베타2 이렇게 됩니다. 요 공식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같이 할게요. 모양을 가지고 보세요. 정삼각형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중심. 정삼각형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 정사각형의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때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 정육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육각형이 있는데 정육각형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중심에서 자기 세기는 한꺼번에 보세요. 보세요. 파이L분의 I입니다. 얘도 파이L분의 I예요. 파이L분의 I입니다. 여기서 I는 여기 흐르는 전류죠. 전류. L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에요. 한 변의 길이입니다. 뭐가 붙느냐? 정삼각형일 때는 2분의 9. 정사각형일 때는 2루트 2. 정육각형일 때는 루트 3이 붙습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네. 교재제가 정삼각형 중심일 때 왜 2분의 9가 되는지는 유도를 해놨는데 크게 영향가는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L이 한 변의 길이고
그 다음에 3, 4, 6일 때 2분의 9, 2루트 2, 루트 3 요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유한일 때 유한 전류일 때 자개의 색이 구하는 것은 일단 요것하고요. 요거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코일 중심,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 축 위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일반적인 공식 있죠. 4패 R 자승분의 I 크로스 AR의 DL 요 공식 요것만 잘 정리해 주시면은 시험 치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런 부분은 요령껏 제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릴 건데 시간만 잡아먹고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들을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의 색이 정리 있죠.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도 다 지금 요약해서 이 표에 넣어 놓은 것이니까요. 복습한 의미에서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제가 칠판에 썼던 내용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